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뉴욕 증시 보시는 분들 중간에 그리고 끝에 보셨던 분들의 감정 변화가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아마 제대로 차트 이거 내가 다시 본 거 맞나 싶어서 새로 고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놀라운 흐름이었죠. 일단 장 초반만 해도 조기 긴축과 우크라이나 우려로 인해서 주요 지수가 5% 가까운 폭락의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표현과 이념물 국채 수요가 좋았다라는 이로 인해 FMC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또 조금 상승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요소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상승 전환을 했는데 이 정도 롤러코스터를 보이니까 올랐는데 뭔가 마음 한켠이 찝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도 방송 전에 계속 서로 얘기했잖아요. 야, 왜 오른 거야? 왜 오른 거야? 뭐가 좋길래 이러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말해준 것처럼 너무 과하다. 하락이 너무 과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한 만큼 연준에서도 좀 덜 매파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거나 얘기해준 것처럼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좀 심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끝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 큰 변동성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국내 증시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일단 그 국내 증시 가운데서 어제 좀 특징적인 움직임, 이번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의 특징적인 움직임이 아마 말씀하실 이 브리핑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어제 장을 생각한다면 좀 착잡하죠. 거기다 오늘 뉴욕장의 변동까지 우린 마주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코스피는 결국 13개월 전으로 다시 회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변동을 키우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당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센터장들의 이 전략을 긴급 진단식으로 조금 모아봤어요. 신영증권에서는 현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또 NH투자에서는 미국 증시 안정화를 확인 후 대응하자. 하나금투, LG엔솔 상장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다. 키움에서는 실적 양호한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KB는 하반기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또 이베스트에서는 반등 조건부터 파악하자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좀 와닿으실지 그것도 본인의 투자 성향과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안정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똑같이 나오는 결론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 살 증시는 아니다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실적 양호한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일부의 의견 참고하시고요. 다음 그래서 어제장을 막 찾아보니까 떨어진 종목 개수가 2,100개, 네. 올라간 종목 개수 24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240개 내에서 섹터로 봤을 때는 거의 음식료 업종 하나 빼고는 전멸이었거든요. 음식료 얘기 살짝 해보려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붙여봤습니다. 방어적 매력이 어필되고 있는데요. 어제 농심 6%, 롯데칠성,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시장의 타 종목군 대비 확연하게 나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금투증권의 의견에 따르면요. 과거에도 음식료 섹터는 위기에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금융위기 때도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3년 차쯤에 음식료 섹터에 랠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점입니다. 확 분위기가 바뀌었던 시점이 있었고 이번에도 코로나19 3년 차에 진입했고 우리는 음식료 섹터를 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냐? PER 역사적 하단에 와 있는 상황이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 지난해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판가 인상한 상황이고 여기에 요즘 K푸드가 글로벌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국민음료로 요즘 사랑해요 밀키스가 그렇게 판매된다라고 해요. 네. 타이완 같은 경우는 수출 퍼센테이지가 1100% 밀키스가 늘었다라고 하고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밀키스의 네. 어찌됐건 이 밀키스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치킨의 이 선호도는 글로벌 에서 상당히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김치 수출도 코로나19와 함께 매년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음식료 괜찮지 않겠어? 라는 시각 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료 얘기할 때 네. 항상 곡물가 체크하잖아요. 그럼요.
곡물가는 빼놓아선 안 되는데 이 곡물가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는 이제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볼까요? 지난 5월, 6월만 해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4대 곡물가에서. 그러다가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3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 잡기 각종 정책이 쏟아질 건데 이때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야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 투입 레깅 시점이 한 5개월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조금 낮은 곡물가 반영돼 있고 그 사이에 판가 올렸으니까 마진 개선되는 시점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줄줄이 업체들이 가격 올린 건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다 적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 남양유업, 롯데칠성, 농심 등등해서 가격 올렸죠. 라면 가격도 4년 만에 6.8%, 참치캔도 6.4%, 음료 가격도 다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익의 개선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내놓는 건 올해 가격 인상의 빅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인 즉슨 가격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국채금리와 이 음식료 물가지수가 5년 동안 동조화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20년 동안 대선 시기를 살펴봤는데 딱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선이 있던 시기에는 음식료 CPI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니 지금 음식료 봐야 된다. 거기다 방어적 매력 있잖아 라는 의견이고요. 증권가 의견 한번 볼게요. 주로 농심 많이 꼽습니다. 왜냐하면 라면 가격 올렸고 유의미한 이익 레버리지가 기대된다. 혹은 해외에서 활동이 조금 많은 업체들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며 오리온, 농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증권사의 교집합에 들어가고 있던 건 농심이었습니다. 해외 비중 높다라는 점과 또 가격 이익 개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좀 강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영롱에컨 어때요? 조금 투자 성향이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좀 슬퍼요. 왜요? 음식료 업종이 지수 대비 선방을 해준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고 라면 가격은 무슨 매년 오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비용, 그 손실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음식료 업종 농심을 사서 그 상승분을 상쇄하겠다라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말 그 느낌으로 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전략도 한번 필요해 보이고 탑픽이 어디 꼽힐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늘 김진만 팀장님 과연 어느 쪽을 골라주실지 또 이런 제품 쪽을 골라주실지 아니면 또 원부자재 쪽과 관련이 깊은 쪽을 골라주실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길 거고요. 조금 좋은 쪽 얘기했는데 다음 이슈는 뭔가요? 진짜 옛날 생각나는 게임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이후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가 당연히 지금 악화가 돼 있죠. 금리 상승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지난 4분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3개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밸류에 대한 부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급하게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다 보니 최근 한 달 동안에 위메이드가 25% 조정을 받았고 카카오게임즈 24% 이외에도 20%에서 NC소프트 13% 빠졌는데 그나마 넷마블 같은 경우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면 정말 선방해 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게임주를 오늘 브리핑에서 왜 준비했느냐? 최근 뉴스들을 천천히 보다 보면 소위 그 매직 키워드가 조금씩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P2 그리고 NFT 점점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펄어비스가 메타버스랑 P2 적용한 게임들을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출시할 예정이고요. 어떤 메타버스 진입도 계속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업체 오지스와 넷마블이 협약을 맺었는데 하다 보니까 P2E 게임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오타입니다. P2E.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시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한 12위권 정도 된다고 자체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재정적으로 밀어준다라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P2E 같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저희가 브리핑도 꽤 깊게 해드렸었는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서 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었고, 여전히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계속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야 대선 후보도 요즘에 젊은 층 표심 잡기 위해서 게임과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유독 P2E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대세를 사실 거스를 순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 들어서 뭐 메타버스든 블록체인이든 P2E든 이거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증권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각 게임사별로 주요 포인트들, 관련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거든요. 네. 특히 지금 넷마블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NFT나 P2E 게임 공개 예정이긴 한데 27일에 넷마블이 이제 CEO들과 임원진들 나와서 여기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4년 만에 열거든요. 여기서 신작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관련한 NFT, 블록체인과 관련된 계획들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어서 또 여기서 어떤 만큼의 굵직한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어떤 주가 탄력성이나 추가적인 상승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의외의 포인트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27일이잖아요. 네. FMC랑 또 뭐가 LG 참 많죠. 엔솔이랑 네. 그날 확정 실적 쏟아지는데 거기에 또 넷마블 이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정말 체크할 게 많고 투자자분들 미리미리 조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 전반적인 걸 감안했을 때 게임주에 대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어려운 공은 팀장님께 넘겨보고요. 네. 다음 이슈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뉴스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제 한국거래소가 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기간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 17일 안에 이제 대상 여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대상이 아니다 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는 거고, 다음 날부터. 아니면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회부돼서 저번에 저희가 신라젠 관련해서 막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러면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되느냐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개인 투자자들 마음 졸이면서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만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경찰 수사 중간 결과도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횡령 총액이 계속 늘더라. 총 2,215억 원까지 늘어났고 자기 자본의 108%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네. 그 중에서 1,414억 원을 회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몰수 추징 보전액이 한 39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이모 씨한테 직접 반환받은 게 330억 원, 그리고 입수한 금괴 851kg을 공식적인 루트로 한국거래소 통해서 샀는데 681억 원 금괴도 회수를 했다고 하고요. 압수 현금으로 4억 원, 그래서 총 1,414억 원은 이제 회수를 했는데 네. 주식 투자 손실로만 700억 이상 났고, 그리고 추적 중인 현금이 39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게 숙제인데 가슴이 아프죠.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뭐죠, 이 사람? 이 회사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게요. 진짜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도 참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알 수 없는 회사와 이런 현상에 그 피해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다라는 것도 마음 한켠에 굉장히 분노로 올라오는데, 네. 어찌됐건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슈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략 챙겨볼 내용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전략 어떻게 나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료가 지금으로서 어떤 방어적인 성격도 해주고 실제로 판가 인상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뉴스들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막 엄청 급등하고 그 급등세가 계속 이어가는 종목군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음식료 업종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보통 이제 음식료주 농심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농심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섹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직접 바로바로 반영을 못한다는 게 사실상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 바로바로 원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사실상 리스크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막 다 식료품들이 올랐는데 결국에 다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흐름이 길게 가지 않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농심이나 이제 오뚜기 같은 이제 식료품주들은 단기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어제 장에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이제 뭐 팜스토리나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기본적인 뭐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흐름이 정말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마무리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고 외형적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 이슈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어제 미국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다면 오늘도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정도 아무래도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식료품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FOMC 이전 정도까지 마무리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식료품주나 이제 기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략 가능한 종목 하나 한번 갖고 와 보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나가는 것처럼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급등을 많이 하기도 했고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으니 여기쯤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종목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외형적 성장이 가능하다면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그래도 이제 이 관련 섹터에서는 외형적 성장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PBR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 거기다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은 종목인데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거 이제 폴리 에폭시 부원료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통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폴리에폭시 부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석탄으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천연가스 오르면 당연히 원유도 오르고 원유도 오르면 석탄 가격이 오르는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의 고리에서 이제 그 부분이 중국과 경쟁력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체육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식료품주를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암모니아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즉 수소 관련 모멘텀도 아직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 몇 달 전에도 염승환 이사께서도 롯데정밀화 그 대체효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역시 지금 구간에서도 긍정적으로 팀장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추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오랜만에 게임주에 대한 판단도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진짜 힘이 계속 빠지는 거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요즘에 관련한 뉴스들이 슬슬 다시 나오고 있으니 저가 매수라는 거라면 지금쯤이면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게임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NFT나 이제 지금 작년에 게임주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NFT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부각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올해는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정말 NFT 시장도 올해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이 조금 더 강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이제 위메이드는 아무래도 조금
너무 모멘텀을 많이 썼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후발주자로 나오고 있는 컴투스 계열사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올해 보여줄 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올해는 정말로 글로벌 IP를 기반으로 한 NFT를 누가 잘 내는지 그 부분이 아마 포인트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게임주가 주인공들이 됐을 때 단연 그 중에서도 탑은 위메이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후로 요즘 게임주 탑픽 꼽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컴투스 네. 쪽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쪽이나 뭐 넷마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히 네. 반응은 컴투스 홀딩스가 먼저 올 거야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컴투스 홀딩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차기 대장주 등극하기 충분하다고 보시는 게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 대비해서는 현재 시가총액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차트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보시면은 위메이드가 가장 크게 시세 분출했던 거는 자체 코인의 위믹스를 발행을 했고 그 위믹스가 좀 이제 비트코인의 호황기와 맞물리면서 조금 굉장히 급상승하면서 그 부분이 좀 베니핏이 많이 되는 모습과 함께 급상승을 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좀 자체 코인인 C2X를 좀 발행할 예정이고 게임에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각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3월 정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IP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데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 가시면 굉장히 유명한 게임으로 월 매출이 거의 1,000억씩 나오는 굉장히 글로벌한 IP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넷마블 먼저 넷마블 설명을 드리면은 넷마블은 올해 보여줘야 됩니다. 작년에 워낙 게임 본업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투자 회사로 오히려 부각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뭐 지분 구조가 부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올해 신작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작년에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뭔가 보여준다면은 아무래도 올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좀 AS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크래프톤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부 좋았던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신작의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글로벌 IP를 갖고 있다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2월 중순쯤에 있을 보호 예수가 해제된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시고 추가 배수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워낙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포인트로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처음에 강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관련한 게임주들의 각각의 포인트들도 짚어줬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군들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마스픽은 기관의 반격이 시작된다. 반등 기대되는 종목은 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뭐 기관의 반격이 시작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주부터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선물 포지션이 아예 반대로 됐습니다. 기관은 아예 풋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했고 기관은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관의 완패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기관들은 이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제 장에서도 이제 선물과 이제 선물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반격의 지금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지금 선물 매수력을 보시면은 지금보다 주가 포인트가 많이 올라야지 기관들이 수익 전환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관의 반격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순선물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금융투자 위주로 한 주가 상승력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관도 섣불리 강매수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냥 던지는 것만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섹터가 반등 시 가장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은 반도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소형 반도체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늘 미국장 따라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좀 반응을 뜨겁게 해줄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그다음에 GST를 두 종목을 한번
다뤄볼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그 안 좋은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으면 지금 거의 한 기관은 7거래, 8거래까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은다는 거는 업황만 바로바로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나가고 있는데 기관이 이제 18일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즉 네. 저점 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GSD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장에 갑자기 칠러랑 그다음에 스크러버 하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갑자기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업황이 바뀌게 된다면 이 부분도 ESG 경영에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등에 성공한다면 가장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T에 대해서도 포인트 짚어봤고 또 팀장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마이크론까지 포인트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이 업종군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